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줏대가 없다. 그게 우리나라 부동산 제도의 한계점이지. 문제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뭔 소린가 했어요. 줏대가 없는 게. 자, 세 번째 이야기로 가볼게요. 22번째 부동산 대책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22번째 대책에 대해서는 세제 개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소득세, 양도세, 보유세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요. 전세값, 집값 과열 주범으로 꼽힌 갭 투자를 막기 위해서 2주택자 전세 보증금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전세로 주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세부담이 그동안 없었죠. 3주택자부터만 전세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라는 걸 청구를 했었는데, 과세를 했었는데, 이제는 2주택자부터 바꾸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실거주자 위주로 부동산 세제를 개편해서 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다주택자나 갭투자자의 세액 부담을 늘릴 계획이다라는 내용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6.17 대책에서 갭 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 대출을 강화했지만 현금 부자를 막을 수 없다라는 한계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서 전세 보증금 과세 대상을 확대하면 현금 부자도 피해 나갈 수 없다라는 내용의 취지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소득세가 과세가 되면 그간 소득이 없었던 다주택자, 주부 등의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추가로 늘어날 수 있어서 굉장히 영향력이 커질 것이다. 파급력이 커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 들린 얘기는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메꾸기 위한 수단으로도 강력하게 추진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들려나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무슨 얘기가 있냐면 양도세 부과할 때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장택공제에 관련돼서는 2년 거주를 한 것과 2년 거주를 안 한 것에 대한 차이가 있었는데요. 2년 거주를 하게 되면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었죠. 자, 거기에 따라서 다주택자는 15년을 보유하면 최대 30% 공제까지 가능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손질을 좀 하겠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유세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시가격을 단계적으로 올려서 보유세, 재산세, 종부세 부담을 더 높이겠다. 대신 서민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공시가격 9억 미만의 중저가 주택 보유자에게는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 공시가격을 장기적으로 실거래 가격의 약 9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시장에 가장 충격적으로 다가올 것은 다주택자 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 과세하겠다라는 얘기,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두 번째는 양도세에 대해서 실거주 요건을 좀 더 강화하는 얘기.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유세 인상하는 얘기. 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처럼 다주택자에게 세부담을 늘리게 되면 그동안에 있어왔던 얘기가 세입자에게 과세에 대한 부담을 전가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 세제 개편 관련된 부분을 계속 손을 대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동안 갭 투자로 해서 투자를 많이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겠어요. 네, 그죠? 왜? 끔찍하죠? 아니 사실 이제 좀 그런가 보다 해요. 아, 그래요? 예, 결국은 지금 이게 22번째 대책에는 또 이제 세금을 건드려서 세금을 더 늘리겠다는 건데 이렇게 또 조금 한번 하고 그래도 안 잡히면 또 세금 늘리고 계속 아무튼 세금 하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한번 하는 거죠. 뭐 어쩌라고. 결국 그래서 나한테 얼마나 이 세금 증가분이 충격적으로 와 닿을 수 있을 거냐, 닿을 거냐잖아요. 다주택자들은 이게 지금 양도소득세도 면세 부분을 되게 계속 줄인다는 거고, 결국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분도 자꾸 너무 까다롭게 쉽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자꾸 이 거래는 축소가 되게끔 거래가 원활하게 되지 않게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이 매수 입장에서 서울 안에 여러 채를 막 사는 것에 대한 매력은 이미 많이 줄지 않았나? 그래서 사실 나는 지금 서울에서 지금도 더 다주택을 하겠다고 더 사겠다고 이렇게 얼마나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막 서울 안에 더 살려고 막 이제 그런
평가도 있기는 해요. 이게 요번에 규제 지역이 다 동등하게 이제 수도권으로 퍼지니까 동일한 규제 안에서는 차라리 서울이 그럼 낫지 않냐라고 하면서 다시 이제 갔던 게 돈을 뭉쳐 서울로 들어올 만한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겠냐. 이제 이런 걸 우려하는 분이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진짜 수요의 흐름이 그렇게 다시 서울로 해서 수도권의 풍선 효과를 머금고 짤짤해서 번 돈을 뭉쳐가지고 서울로 다시 오는 수요가 있다고 하면 그걸 막는 데는 서울 안에 주택을 여러 개 가질 때 부담 뭐 이런 부분들이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기존에 있는 서울의 다주택자들이 털고 나가라는 측면에서 자꾸 이제 세부담을 계속 늘리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서울에 있는 다주택자들이 팔고 나가기에는 지금은 좀 힘든 상황 아닌가? 너무 양도세 중과나 이런 부분들이 커서. 크죠. 예.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막 지금 당장 이걸 이렇게 높인다고 해서 매물들이 출회가 돼서 나가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든 조세 피해를 하기 위해서 세입자에 대한 조세 전가, 결국 임대료 쪽으로 좀 녹여내거나 다른 방향을 생각하려고 계속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장은 그렇게 움직일 당분간은 그렇게 될 것 같고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약점이 그거거든요. 제가 처음 부동산 공부를 할 때 2000년대 초반에 그랬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줏대가 없다. 그게 우리나라 부동산 제도의 어떤 한계점이지. 문제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뭔 소린가 했어요. 줏대가 없는 게 왔다 갔다 한대. 그래서 정책의 신뢰성이 없대. 그래서 아니 왜 신뢰성이 없어? 근데 한 15년 지금 이제 벌써 17년 18년 보고 나니까 이해가 돼. 왔다 갔다 해. 와리가리 해.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이 강력한 규제가 시장이 또 싸늘하게 식으면 이거 너무 과도해서 식은 거 아니냐 하면서 또 다시 다 없앨 거잖아. 단계별로 하나씩 이제 또 철폐하다가 다시 또 이제 또 무르익으면 그때부터 또 다시 조이고 왔다 갔다 요번에는 지금 이렇게까지 조였는데도 불구하고 안 잡히니까 더 조이는 수 있는 어떤 또 신박한 방법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매도자들 이런 시장을 오랫동안 봐왔던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줏대가 없다라는 것을 경험해봤던 오랜 부동산 투자자들은 매도 타이밍을 그렇게 다시 풀리는 내가 최대한 납부를 덜 해도 되는 어떤 세금을 납부도 덜 하는 되는 시점에 양도를 하고 그러니까 양도세를 적게 내고 거래 비용을 적게 해서 팔고 뭔가 이제 그 시점 가서 다시 자산 어떤 리셋 네, 이렇게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실제 이렇게 세금 부분을 더 강조하는 이런 부분은 기존의 다주택자들로부터 물건을 뽑아낼 수 있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오히려 이제 이 임대가를 높게끔 물건을 보유하게끔 하고 이렇게 늘어난 보유세 부담이 세입자에게 좀 증가될 가능성이 지금은 더 높아 보이지 않나 그렇죠. 생각하고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부분도 결국은 시장이 작동하기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1주택자도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이 아파트에 20평대 들어가 살다가 조금 그냥 좁은 것 같아. 조금 가격이 오르긴 했는데 요 정도 선이면 그냥 30평대를 나 갈아탈래. 이게 그 안에서도 이제 갈아타는 교체 수요가 1주택자의 물건에서도 있는데 이게 딱딱 맞아야만 이제 갈아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세금이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거래세 취득세도 있고 이거저거 뭐 채권 할인료도 내야 되고 중개 수수료도 있고 부동산 거래 비용이 적지 않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 이제 많진 않지만 양도소득세라고 하는 게 만약에 발생하면 내면 내 것만 오른 게 아니라 다른 물건도 올라 있잖아. 그래서 사실 가격이 올랐다는 얘기는 양도세까지 내고 갈아타려면 내가 2년 전에 매수할 때 시점보다 2년 후에 갈아타려면 거래 비용이 차라리 그때 이걸 샀으면 훨씬 더 적게 저렴하게 들어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비용 등등이 포함이 돼가지고 갈아타기가 힘들어지거든요. 힘들어지죠. 예, 근데 자꾸 이런 부분들이 계속 더해서 거래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게끔 된다는 얘기는 시장의 매물들, 1주택자의 매물들도 줄어들게 하는 그런 효과가 되면서 결국 지금 서울 안에 매물이 막 넘쳐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별로
문제가 없겠지만 그나마도 지금 뭐 중저가 주택들이라든가 이런 시장 안에 있는 매물들이 재고주택 매물들이 더 줄어들게 되는 이제 그런 허들이 될 거다. 더 줄어들게 되는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현재의 어떤 부동산 정책의 키들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론 언론처럼 이 지금 해외 사례들 이런 것들도 모니터링 해가지고 자꾸 이제 이런 부분을 넣는 것 같은데 부동산을 너무 이게 면세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놈들이 부동산을 사서 차익 남기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좀 자꾸 허들을 높여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왜냐면 안 잡히니까 이게 너무 풀려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설득력.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약 치료제 써볼까 하면서 자꾸 다른 거 갖다 꽂는 그런 과정 속에 있지 않나 싶어요. 자, 또 한편으로는 증여 관련된 부분도 이제 실질적으로 전세보증금 과세를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를 봐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증여 전략으로도 영향이 미칠 것 같아서 아무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세입자에게 과세가 전가돼서 네, 전가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추진하시는 것이기를. 네. 그러니까 다음 수순은 역시 그래서 임대차 관련된 임대차 3법이네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다음 아직 이제 입법이 되진 않았지만 이번 국회에서 한다고 첫머리에 나왔던 내용이고 이제 가장 큰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개인적으로 얘기 나오고 있는 거는 임대차 3법 관련돼서 지금 통과가 되면 뭐 전세 신고해야 되잖아요. 근데 관련돼서 전세 아들이 결혼하는데 이제는 전세금을 못 보태주는 네, 이런 일도 발생을 그렇죠. 이제 월세 시대가 가속화되는 거. 이제까지는 알게 모르게 이제 그냥 전세금 보증금 좀 대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세 신고할 때 전세 자금로 그래, 어서 자금 났어. 출처 전세금 이거 어디서 나서 했어? 그러면 엄마가 줬어요 증여세.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돈도 못 주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이 부의 흐름이 차단되면서 공정한 사회가 되네. 그리고 그 부의 흐름을 딱 커트하고 증여세 내놔. 이 돈 어디서 나셨어요? 이제 이렇게 점차 자금 이게 이제 선진국가가 되는 거지. 자, 그런 얘기들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어서 이 부분도 어떻게 적용이 될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얘기하니까 나도 애들 어릴 때부터 빨리 증여세 내고 증여해놔야겠다. 이게 증여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거 이거 돈 생기면 진짜 이거부터 해야겠다. 왜냐하면 그렇게 미리미리 10년마다 미성년자녀한테 10년에 2천만 원, 성년자녀한테 10년에 5천만 원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산을 줄 수 있으면 먼저 줘서 해놓고 그 돈 가지고 갭 투자를 어릴 때부터 20대부터 그건 아니야. 그건 그건 아니고 일단은 통장을 미리 개설해주고 적립을 해주는 거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증여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강화가 되면 강화가 될수록 나중에 가서 돈을 한꺼번에 주려면 증여세를 더 많이 내야 되니까 뿜빠에서 나눠 내려줄 수 있을 때 미리미리 해줘야 되는 그거 있잖아요. 원래 태어남 10년마다니까 태어나면 일단 2천만 원. 그 다음에 10살 되면 11살 또 되면 또 2천만 원. 그 다음에 성년 되면 20세 때 그때 5천만 원. 그렇게 주면 9천을 줄 수 21세에 9천을 줄 수 있어. 그렇게 해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일단 1억에 뭐 10% 1억 초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필요해서 또 그렇게 주고 그러면 대략 한 1억 정도를 밀어서 줄 수. 그럼 그 돈을 들고 시작한다라고 하면 임대보증금이든 아니면 1억짜리 또는 2억짜리 나중에 갭 투자를 하든 뭘 하든 20대 때 미래에는 이게 물가 상승에 대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훨씬 더 진입하기 좋다.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미리 해둬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나 아직 안 했거든. 돈이 없어서 빚 갚고 있는 중인데 빚 다 갚은 거 해봐야지. 마찬가지입니다.